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 배울 제목은 수줍음을 많이 타는지 말이 없어요 입니다. 그럼 선생님과 같이 문법을 공부해 볼까요? 첫 번째 문법은 는지, 은지, 니은지입니다. 는지, 은지, 니은지는 뒤에 나오는 문장에 대한 확실하지 않은 이유를 나타낼 때 씁니다. 能지, 은지, 니은지 连接前后两个分句，对于原因进行不确定的推测，相当于汉语中的可能意味。动词后加 는지， 有收音形容词后面加 은지， 没有收音的形容词后面加 니은지， 过去式后面直接加 는지。 예를 들어서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가. 철수 씨와 요즘 자주 연락해요? 나. 아니요. 요즘 바쁜지 통 소식이 없네요. 친구에게서 요즘 전혀 소식이 없는데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이유를 추측해서 말하면서 소식이 없다고 말할 때 요즘 바쁜지 소식이 없네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这里的通 소식이 없다 表示一点消息都没有。最近朋友一点消息都没有，但是原因是什么不太清楚，所以对理由进行了推测。 자, 그럼 다음 문장을 볼까요? 가. 오늘은 교실이 조용하네요. 나. 네, 내일 시험이라서 그런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교실이 조용한 이유를 확실히 모르지만 아마 학생들이 내일 시험 때문에 공부하는 것 같다고 추측해서 말하는 겁니다. 对于教室为什么这么安静的理由不太清楚，推测可能是因为明天有考试，学生们都好好学习吧。 다음 문장을 볼까요? 가. 수미 씨 집에 전화하셨어요? 나. 네, 했는데요. 집에 아무도 없는지 전화를 받지 않네요. 이 문장에서도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는 이유가 아마 집에 사람이 없어서인 게 아닌가 하고 추측해서 말하는 거예요. 也就是说，可能是因为家里没人接电话。 다음 대화도 볼까요? 가. 오늘도 버스에 사람이 많았어요? 나. 아니요. 학생들이 방학을 했는지 버스에 사람이 없었어요. 이 문장에서도 버스에 사람이 없는 이유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방학을 한 건 아닌가 하고 추측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可能是因为同学们都放假了，公交车才没人的。 자, 그럼 마지막 예문도 함께 볼까요? 가. 시내에서 사고가 났는지 너무 차가 밀렸어요. 会不会是因为市内有了交通事故这么堵车呢？ 나. 그런 게 아니라 시내 백화점 세일이 있어서 그래요. 不是因为那个，是因为市内百货商店打折了。 가가 차가 너무 밀리는 이유를 몰라서 그냥 시내에서 사고가 난 것은 아닌가 하고 추측하면서 말한 거죠. 그런데 나는 차가 밀리는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네요. 바로 백화점 세일이 있어서 차가 밀리는 거죠. 정확한 이유를 말할 때는 이렇게 아서, 어서를 사용하면 되고
어떤 결과나 상황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이유를 추측해서 말할 때는 는지, 은지, 니은지를 사용하면 됩니다. 也就是说，当我们表达明确的原因时，我们可以用 아서, 어서， 而对于不确定的理由进行推测表达时，我们要用 는지, 은지, 니은지 这个语法。现在大家都理解了吧？ 자, 그럼 우리 책 48쪽을 볼까요? 는지, 은지, 니은지 문법을 활용한 연습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반 학생들의 행동을 보고 이유를 추측해서 말해봅시다. 함께 대화를 만들어 볼까요? 我们用 는지, 은지, 니은지 造句并且编一下对话. 먼저 어울리는 내용을 서로 연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각각의 상황을 보고 는지, 은지, 니은지 문법을 활용한 대화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책의 예문을 보면 1번 며칠 전부터 리에 씨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으로 대화를 구성했군요. 가, 리에 씨에게 연락해 봤어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친구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추측해서 말하면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같이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나, 고향에 돌아갔는지 며칠 전부터 리에 씨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也就是说可能是回老家了，从几天前开始就联系不上李叶了。 자, 그럼 두 번째 상황도 볼까요? 제임스 씨는 어제 일찍 집에 갔다. 그럼 대화를 만들어 봅시다. 가, 어제 모임에서 제임스 씨가 왜 일찍 갔어요? 이 질문의 이유를 정확히 모르지만 제임스 씨가 집에 일찍 간 이유를 추측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나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일찍 가더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也就是说， 제임스 昨天早早的就回家了，可能是因为家里有什么事。 다음 예문도 같이 볼까요? 웨이 씨는 매일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요즘 만나지 않는다. 이 상황에 맞게 대화를 만들어 볼까요? 가, 웨이 씨는 요즘 왜 여자친구를 안 만나요? 이 사람은 웨이 씨가 여자친구를 만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막연한 이유를 말하면서 가에게 대답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 글쎄요. 여자친구와 헤어졌는지 요즘은 안 만나네요.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王伟每天都和女朋友见面，最近不见了，那是为什么呢？可能和女朋友分手了，所以最近没见面。 벌써 헤어졌다고 추측하는 거니까 과거형을 썼습니다. 这里推测已经分手了嘛，所以用过去型。 다음 문장을 볼까요? 마리아 씨는 요즘 한국말 실력이 많이 좋아졌다. 가, 마리아 씨는 요즘 한국말 실력이 많이 좋아졌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어 실력이 좋아진 이유를 어떻게 추측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나, 네, 마리아 씨가 요즘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는지
정말 한국어 실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也就是说会不会是因为在家努力学习了，玛利亚最近韩语实力提高了很多呢。 자, 그럼 마지막 예문도 볼까요? 영수 씨는 요즘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 가. 요즘 영수 씨가 왜 학교에 안 나와요? 이런 질문에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지만 추측해서 대답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네, 나 회사 일이 많이 바쁜지 학교에 안 나오네요. 라고 하면 되겠네요. 是不是因为公司太忙了영수最近才没来学校 네, 여기까지 는지, 은지, 니은지 활용 연습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두 번째로 공부할 문법은 다가보면입니다. 다가보면은 어떤 행동을 계속하거나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그 결과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거나 어떤 상태가 될 때 사용합니다. 다가보면 表示某个动作或者状态持续进行的话，会出现某个新的结果或者新的状态。也就是说，表示如果继续之前的内容，其结果将引发后面的内容。 다가보면은 다보면으로 줄여서 사용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해 볼까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人们活着活着就会发生很多预想不到的事情.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의미인데요. 문장 앞부분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지속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那我们看一下下一个句子. 이 책을 읽다가 보면 옛날 사람들의 생활과 사고방식에 대해 잘 알게 될 것이다. 이 문장은 이 책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옛날 사람들의 생활과 생각 등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也就是说，继续读这本书的话，慢慢的就会了解以前人们的生活和思考方式。我们看第三个句子. 그렇게 자기 주장만 하다가 보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如果继续那样坚持自己的主张的话，会对自己不利的. 계속해서 자기 생각만 맞다고 주장하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那我们再看下一个句子吧. 처음엔 적응이 어렵겠지만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차차 적응이 될 것이다. 虽然一开始很难适应，但是一直努力的话会慢慢适应的. 이 문장에서도 꾸준히 계속 노력하면 그 결과 점점 적응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那我们看最后一个句子.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워도 자주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를 잘 이해하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는 행동을 계속하면 그 과정에서 서로 잘 이해하게 될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也就是说，即便一开始相互之间很难理解，但是经常见面聊天的话，相互之间会理解的。这里给大家补充一下， 다가보면은 뒤에 호응해서 쓰는 문장을 주의해서 보세요. 결과 부분에 보통
일반적인 사실을 말하면서 현재형을 쓰거나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의 결과를 예상하는 문장을 씁니다. 잘 기억하세요. 后面的句子也就是表达结果的句子一般陈述事实用现在形或者后面出现的是未来会变得怎么样的这样的句子 하나 더 다가보면은 일과에서 공부한 다가보니까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용법이 다릅니다. 간단하게 비교해 볼까요? 먼저 다가보니까는 어떤 일을 반복해서 하거나 그 상황이 계속되어서 변화가 생겼거나 어떤 상태가 됐음을 알게 되었을 때 사용합니다. 주어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결과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밤늦게 계속 먹다가 보니까 살이 많이 쪘어요. 总是晚上很晚吃饭发现长了很多肉 반면 다가보면은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 상황이 계속되면 변화가 생기거나 어떤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이나 상황의 일반적인 결과나 미래에 예상되는 결과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밤늦게 계속 먹다가 보면 살이 찔 거예요. 如果一直这样晚上很晚吃饭的话会长肉的 두 문법의 다가까지는 같은 의미이지만 그 뒤에 연결되는 결과를 나타내는 니까와 조건을 나타내는 음연의 차이 때문에 용법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책 49쪽을 볼까요? 다가보면 활용 연습이 있습니다. 앞 문장과 뒤의 문장을 연결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1번. 세상을 살다가 보면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문장의 의미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겪기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也就是说生活在这世上会经历很多想不到的事情 2번. 일에 쫓겨 바쁘게 생활을 하다가 보면 건강을 잃기 쉽니다. 이 문장의 의미는 일 때문에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그 결과 건강이 나빠지기 쉽다는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也就是说如果一直很忙碌的生活的话会很容易失去健康的 3번. 매일 같은 일만 하다가 보면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 문장의 의미는 매일 같은 일만 하면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일을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也就是说如果每天都做一样的事情的话会有想挑战新事物的时候 4번.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보면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 문장의 의미는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으면 그 과정에서 여행을 가고 싶다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也就是说如果一直因为工作产生压力的话会有想去旅游的时候 이미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이런 결과가 예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5번. 가족을 떠나 혼자 지내다가 보면 외롭거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如果离开家人自己一个人生活的话会有孤单或难受的时候 이 문장도 개인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떨어져 계속 혼자 살면 그 과정에서 외로움이나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일반적인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다가 보면 뒤에 호응하는 문장은 일반적으로 그런 결과가 생긴다는 의미로 현재형이나 미래형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한국어를 계속 공부하다가 보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옆에서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我们来做个小练习吧。